제주도와 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도의회가 증액시킨 예산을 제주도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장 공백 4개월 만에 김병립 제주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수평적 협치와 혁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최적의 대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5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서민 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새 예산안 부결 사태로 도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도의회가 예산을 증액시킨 사업은 이 제주도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새 예산안이 부결된 뒤 사흘 만에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구성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제주 미래를 위해 일해 나가는데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결됐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해법도 연내 타결로 가는 방법에 있어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도의회가 협의를 거치기로 한 만큼 연내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일이 촉박하다거나 아니면 관행이 안 그렇다는 식으로 번번이 거절이 됐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무산된 마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서로 협의를 통해서 같이 검토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오는 29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24일까지였던 임시회 회기를 연장한 가운데 제주도는 3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다시 제출했습니다. 지난 개수 조정에서 문제가 됐던 408억 원의 증액 예산은 공무원이 참여해 타당성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에서 증액시킨 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동의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새해 예산안의 최종 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6.4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 캠프 출신 인사가 사회복지단체장으로 내정됐다는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유진희 의원은 오늘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도민 혈세를 소중히 하겠다면서 자신의 선거 공신에 대해서는 원칙을 망각하고 있다며 주장했는데 제주도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며 선거 공신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시장 공백 사태 4개월 만에 임명된 김병립 제주시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구시대 인물이란 비판을 인식한 듯 김 시장은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립 시장이 3년 만에 다시 제주시장에 복귀했습니다. 김 시장은 자신이 우금민 도정의 핵심 축이었다는 평가를 의식한 듯 원희룡 지사의 슬로건인 수평적 협치를 바탕으로 혁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시대의 인물이다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시장은 소나무 재선 충병과 주차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겠다면서 장기간 표류하는 시민복지타운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관광객 유인 시설로서의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했으면은.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농지 불법 전용과 위장 전입 등 위법적인 행태와 과거 시민사회단체들과 빚었던 갈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과거 인물이 다시 등장하면서 회전문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한 만큼 이제 40만 시민을 대표하는 생활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바꿔나가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공백 사태 4개월 만에 임명된 김병립 제주시장. 행정시장을 2차례 역임하는 첫 시장이라는 기록에 걸맞게 시장 공백으로 미뤄진 현안을 해결하고
회전문 인사라는 부정적 시각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공항도 포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구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올 들어 제주공항을 찾은 이용객은 2,236만 명. 지난해보다 15%나 늘어 연말까지 2,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예측보다 1년 빨라진 것으로 2018년으로 예측된 포화 시기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기존 공항 확장과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최적의 안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하루빨리 제2공항이든지 또는 기존 공항 확장이든지 먼저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중규모의 투자를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일부 시간대에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계류장 신설과 터미널 확장 등 단기 대책도 용역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공항은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현재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이번 용역에서 같이 고민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회에서는 주민 갈등과 환경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따랐지만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좀 해서 제주 도민들이 일하는 것을 이제 좀 폭넓게 좀 인지도 좀 하고. 연구 용역이 끝나는 내년 12월에는 사업 추진 일정까지 확정해야 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공항을 확장할지 제2공항을 건설할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1,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186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3%가 늘어 이번 주말쯤에 1,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은 32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2%나 늘었고 중국인이 280만 명으로 86%를 차지했습니다. 한때 2,000원대까지 치솟았던 제주 지역 기름값이 1,5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도 주춤해지면서 서민 경제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도가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는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알뜰 주유소의 휘발유 1리터 가격은 1,560원.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도 1,588원으로 지난 2009년 6월 이후 5년 반 만에 1,5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평상시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절약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한 5만 원 정도 넣으면 한 열흘 정도 탔었는데 지금은 한 15일 정도? 15일, 한 13일 그 정도 타는 것 같아요.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최근 알뜰 주유소가 2배로 늘어나 유류 하락에 큰 몫을 하며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2012년 4월 2,08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초 1,900원대에서 9개월 만에 300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경유와 등유값도 동반 하락해 유류비 부담이 큰 어민들과 시설 재배 농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또 서민들의 난방비와 함께 항공요금에 붙는 유류 할증료도 내려 기름값이 100원 내릴 때마다 68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제주도의 분석입니다. 농업이나 어업을 하시는 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항공 할증료 인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관광 산업에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에 각광을 받았던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기차 보급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어 저유가 시대가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파에 전기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제주 지역 최대 전력 수요는 71만 4천 킬로와트로 지난 여름 기록된 종전 최고치인 71만 6천 킬로와트에 근접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출입문을 열고 난방하는 상점을 단속하고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고위 인사들에게 인사청탁을 해달라며 지인에게 8천여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민사회에 119가 쌓은 신뢰와 조직의 단결력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금품을 받은 손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돈이 실제로 고위 인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소방공무원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기체 이상으로 결항이 잇따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늘 항공기 2대의 기내 방송에 문제가 생겼다며 아침 7시 반부터 제주 노선의 항공기 8편을 결항시켰고 아직까지 한 대만 정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도 항공기 엔진을 정비한다며 오후 5시부터 제주 노선의 항공기 2편을 결항시켰습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과 드림타워 투자자인 중국 리디그룹이 제주 지역 상품을 수입합니다. 리디그룹은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제주 지역 가공식품과 화장품 등을 수입해 5년 안에 5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헬스케어 타운을 적극 지원하고 드림타워도 제주와 리디그룹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귀포에서 전지훈련 중인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자선 경기를 펼칩니다. 슈틸리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오늘 오후 공천포 전지훈련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강창학 경기장에서 대표팀을 2팀으로 나눠 자선 경기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기의 입장료는 무료인데 출입구에 모금함이 설치되며 대한축구협회도 소정 금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